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9일 최영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1년여 동안 압박을 계속해오던 여권이 이제는 법원에 대해서도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관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어제 민주당이 회의를 열어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법관에 대한 탄핵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론으로는 채택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상자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냐면 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뭐 사법 적폐 뭐 어쩌고 이런 논란이 있었죠. 거기에서 세월호 7시간 그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가토다스야 산케이지 국장이 있었죠. 그 사람 재판에 개입한 혐의, 이걸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이 작년 1월 달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 1심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무혐의의 내용이 뭐냐면, 그 재판에 개입한 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저도 판결문을 제가 읽어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기사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무혐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빠르면 오늘 이제 판사 출신이죠.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111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한 100명 정도가 민주당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부 정의당과 아니면 열린민주당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여하튼 탄핵소추안을 한다는데, 잘 아시지만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요, 판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100명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만으로도 100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적 과반수면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발의됐다 하는 것을 보고한 이후에, 왜냐하면 이게 인사안건이기 때문에 보고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만약에 빠르면 오늘 발의가 됐다 그러면 오늘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본회의에 보고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아마도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면 이제 주말 거쳐서 2월 임시국회 때 첫 번째나 두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게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88년에 12대죠. 12대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이때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대, 이때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때는 시간이 지나서 자동 폐기된 적이 있고요. 이런 두 번째, 이건 그런데 다 대법관들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있었던 것인데, 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연수원 17기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거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그리고 2018년에는 대법관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사로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엘리트 코스를 모두 밟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탄핵소추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2월 달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할 예정에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퇴직할 예정인 사람한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것이, 발의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효성도 없고, 이런 이제 이론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다수가 지금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여기에 동의를 한 건데, 물론 당론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제가 보건대는 최근 법원에서 판결한 여러 가지가 여권 또는 민주당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뭐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이거 사법부가 여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여권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게 정의의 기준으로 옳으냐 옳지 않으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부터 따집니다.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로남불,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에 따르면 아시타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면 무조건 무죄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 또는 자기와 적대적인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유죄고 자기네들이 하면 자기네들이 권한유착을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데가 뭐 어디에 보도가 되면 그거는 검언유착이고 이런 식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어왔고 바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잇따라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배척하면 누구 편? 이렇게 하고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 이게 운동권적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선이고 남은 악이다.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 계좌 추적을 당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무슨 악으로 규정했다. 뭐 이런 반성문을 쓴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사들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들을 내리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반성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반성을 안 하고 그런 판결,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오히려 적폐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서 무언가 법원에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우리가 당신들의 목을 쥐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줄 필요 때문에 저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원에서 1심, 지금 2심 재판 중이긴 하지만 1심에서 무혐의 나온 사건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무혐의, 법원에서는 무혐의지만 우리 입법부에서는 무혐의 아니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탄핵이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텐데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다수니까 충분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편을 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모든 것의 기준은 도덕률과 정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편가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최근에 여권에 불리한 법원의 판결이 뭐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저희가 볼 때는 다 정의에 입각한 판결입니다.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조미연 부장판사가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이 부분도 법원이 그 정직 2개월 그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또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바로 저 사람들이 적폐야 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적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재판 그거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심 재판부가 먼저 재판장이었죠. 그 사람이 작년 1월 달에 2월 인사를 앞두고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그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재판장을 그만뒀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그 부장 판사에 의해서 뒤집어질까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여권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걸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실형이 나왔죠. 이것도 이 사람들 눈에는 어긋났을 겁니다. 저런 적폐 판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 마찬가지죠. 징역 4년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사필 규정의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판사를 적폐로 몰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 가짜 인턴 확인. 이거는요 어찌 보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거, 전화 통화, 그다음에 기록, 관련자 진술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했는데, 거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니까 또 그 판사를 적폐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금 발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는 통과가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 숫자만 가지고서도 제적 과반수는 충분히 넘으니까, 그럼 민주당 사람들은 과연 이런 일부 이탄희 의원 등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까? 그건 저도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야, 지금 이게 실효성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효성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4월 보건선거를 앞두고 법원을 이렇게 자극해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런 이론도 있기 때문에 제적 과반수를 훌쩍 넘는 숫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다 동의를 할까? 국회에서 했을 때. 더군다나 이거는 인사에 관한 표결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300명이 들어가서 만약에 다 투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무슨 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란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소신에 따른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인사에 관한 표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얘기도 그동안에 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그건 선뜻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사법부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판사를 탄핵하자, 이런 사상 초유의 대법관 탄핵은 2번이 있었다고 했죠. 물론 그 통과가 안 됐지만은. 근데 판사 탄핵은 처음입니다.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임기 말인데, 이런 생각들을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이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입법부에서 하겠다는데 하고 자기네들이 숫자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데, 야당이나 이런 데는 뭐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 어차피 민주당 숫자만 가지고서도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 정말 양심적인 의원들이 나와서, 자,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 단순하게 임성근 부장판사라는 개인에 대한 무슨 응징이나 뭐 이 차원을 저는 훨씬 뛰어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과연 정의의 관점에서 합당한 일이냐 하는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서 투표를 해주기를 바란다.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말씀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양심적인 목소리에 기대를 한다. 뭐 거기에도 양심적인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서 역사적으로 5점을 남기는 이런 법관 탄핵,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의도가 다른 데 있다고 보니까 이런 일을 민주당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에서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